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현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보톡스, 즉 보툴리눔 독소인데요. 이 보톡스로 어떤 증상을 치료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톡스는 세균, 특정한 균주를 배양할 때 분비되는 신경 독소인데요. 몸 안에 주입이 되게 되면 신경세포 내에서 신경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이 차단이 되겠습니다. 신경은 문제가 없는데 신경 전달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나 어떤 분비샘이 작용을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특정한 근육이 움직이지 않거나 땀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 이 보톡스 성분 자체는 천천히 사라지는데요. 이 사라짐에 따라서 다시 신경의 기능이 원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육이 다시 움직이거나 분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즉 효과가 일정한 기간 이상 넘지 않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치료가 필요한 치료법입니다. 자, 대표적인 치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육 움직임을 개선하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땀의 분비를 줄이면 좋아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보톡스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육의 움직임을 줄이면 이제 표정주름이 좋아지는 것이죠. 저희가 표정주름을 치료할 때 표정주름이 반복돼서 주름선이 남아있는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잘 드리는데요. 이 보톡스 치료로 이미 생긴 주름선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표정을 지을 때, 웃거나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이미 주름이 오래되어서 피부가 접혀서 선이 남아있다면 이 보톡스 치료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부위가 미간주름입니다. 미간이 이제 찌푸려지면 이제 내천자가 생기는데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근육이 작용을 해서 미간주름을 만들겠습니다. 적정한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을 한다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덜 찡그려지기 때문에 미간주름이 굉장히 개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주위 주름이죠. 저희가 웃을 때 눈가에 까마귀 발이라는 방사선의 주름이 생기면서 눈밑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깥쪽 주름은 굉장히 이제 치료가 잘 되고요. 보톡스의 주름 치료에 효시가 바깥주름 치료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눈밑 주름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바깥주름보다는 눈밑의 근육이 굉장히 얇고 약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마주름입니다. 이마에 보면 이제 가로주름이 생기는데요. 젊은 분들은 이제 표정을 지을 때만 주름이 나타나는데 중년 이후에는 주름선이 이제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마주름 치료가 제일 까다로운데요. 이마 근육은 눈썹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치료 전에 눈이 무거운지 눈썹이 약간 처져 있는지를 고려해서 이마주름의 주사 부위를 정하고 용량을 정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다면 이마주름이 많이 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생긴 주름선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콧등주름입니다. 이제 바니라인이라고 그러죠. 버니라인. 웃으면은 콧등에 코 옆과 콧등 중앙에 이제 생기는 주름인데요. 보통은 이제 미간을 찌푸리거나 웃을 때 대부분 같이 생깁니다. 적절히 이제 주사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턱 중앙의 요철주름, 호두 껍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렇게 찡그리면 여기가 이제 오돌도돌한 돌기가 생기죠. 여기에 있는 이제 이근이라는 턱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위에 피부를 구기는 현상입니다. 여기 적절히 주사한다면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잘 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사용할 수 있는 주름이 이제 윗입술 주름이 있는데요.
약간 조심해서 저희가 놓는데, 과도하게 놓으면 입을 움직이는데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분은 치료를 권하고 어떤 분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자, 6번째는 근육을 이제 덜 움직이게 하면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 대표적인 게 사각턱이죠. 사각턱입니다. 주름은 아닌데요. 근육의 움직임을 떨어뜨려서 사각턱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턱선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사각턱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각턱입니다. 사각턱은 가장 바깥 라인을 줄이는 것이고요. 깨물었을 때 잘 만져지는 분들의 효과가 좋습니다. 근육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근육 움직임이 2주 걸쳐서 떨어지게 되고 운동을 멈춘 근육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2주 뒤에 근육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실제 작아지는 효과는 2주 후부터 적어도 3개월에 거쳐서 천천히 작아지겠습니다. 자, 7번째는 땀의 분비를 줄이는 치료인데요. 땀의 분비를 줄이는 대표적인 증상이 다한증 치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서 이제 땀이 많이 흐르는 분들이 있죠. 미각 다한증이 있어서 이마 쪽에, 두피 쪽에 땀이 굉장히 흐르는 분들이 있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겨드랑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다른 부위에 보상성 다한증이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에 보톡스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땀 분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톡스 치료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신경 근육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약제입니다. 자, 주입한 부위에 이제 멍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평소 멍이 잘 되는 분이라면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멍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 쪽은 아까 눈썹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눈이 무거워지거나 또 눈썹이 약간 붓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이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이때는 타이레놀을 드시면 잘 해결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손의 다한증을 치료할 때 저희가 손에 이제 여러 부위를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손에 있는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움직임이 약해질 수 있죠. 꽉 쥐는 힘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기계를 만지는 분이나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은 꼭 사전에 알려주셔서 보톡스 용량을 조절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툴리눔 독소, 보톡스의 치료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약제를 주입하면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신경이 흡수되면서 효과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주입한 직후 서너 시간은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도하게 만지게 되면 그 약제가 다른 부위로 이전이 퍼지면서 다른 부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랑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름 치료 효과는 2주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입한 직후에 주입하기 전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죠. 계속 찌푸려져 있다가 2주 걸쳐서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2주 정도 보시고요. 보완 치료가 필요하다면 2주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근육 감소 효과는 2주 후부터 시작해서 수개월 거쳐서 적어도 3개월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뒤의 결과가 최종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톡스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